1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모아타운은 법률상에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을까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부르는 별명 같은 거예요. 법률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면적은 몇만 제곱미터 미만일까요? 정답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시행하는 모아주택의 사업 면적은 얼마일까요? 바로 2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모아타운이 아닌 경우는 원래 1만 제곱미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획기적으로 완화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로구역의 요건 같은 것도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하고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심지어 4만 제곱미터까지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4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된 경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엇으로 종상향된 것으로 볼까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은 시행령에 종상향의 혜택을 명시하고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으로인데요. 이게 참 예전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화끈하게 종상향을 해준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문제. 다음 중 모아주택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맞고요. 소규모 재건축, 역세권 사업인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인 자율주택 정비사업까지가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B, C, D 3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지역, 토지 이용계획 및 사업 영역의 경계 등과 관련한 도시설계는 건축설계 업체에서 담당할까요? 아니죠. 도시설계는 도시설계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 준비를 위한 건축설계는 시공자가 할까요? 아니죠. 시공자는 집을 짓는 회사이고 건축설계는 건축설계사가 합니다. 한국의 아파트 이름은 시공자 브랜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도시설계와 건축설계 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잘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D, E, 5번. 9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는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 시 추정분담금을 서면으로 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직한 것은 정답이 2개인데요. 1번. 땡땡 추진위가 감정평가법인과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계약을 맺고 서면으로 개별 추정분담금을 고지했다. 네, 서면으로 추정분담금을 고지해야죠. 정답입니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갈등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지키지를 않고 비리가 일어나고 다 늦어지는 이유죠. 그런데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사업에 늦어지는 이유는 아니죠. 사업이 빨리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1종, 2종 종상향 진짜 안 해줬는데 화끈하게 종상향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모아타운을 성공하려면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자본, 시공비 다음으로 비싼 게 금융비예요. 이자예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 자체가 진짜로 돈이다.